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슈가 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1922년에 방사선 치료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피릿 때문에 중입자를 무리해서 들여온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입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사선 치료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제가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 방사선 치료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를 이용한다든지 자연 방사선을 이용한다고 이제 했다가 입자선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입자선 중에서 이제 좀 무거운 입자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거운 입자를 썼을 때 이때까지 총알로 싸우다가 이제 슈루탄이나 또는 뭐 포탄을 쏘기 시작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그런 면에서 아마 저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입자 치료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들여왔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맥락으로는 중입자 치료기가 단지 하나의 방사선 치료기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치료 방법, 소위 말해서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와 병합을 시켰을 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전혀 안 되는 환자에서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조합을 해서 수술 전 치료를 들어갔을 때 수술까지 끌고 갈 수가 있겠느냐, 또는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로 중입자 치료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그냥 방사선 치료기의 일종이 아니고 다른 치료를 유도하거나 다른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조 치료 수단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병원에서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들마다 지금 그러한 그 멀티플리너리한 이제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완공이 되면 췌장암, 폐암, 간암이 제일 먼저 아마 시작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전리선암은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 치료 결과는 뭐 한 서너 달 지나 봐야지 이제 나올 테니까 그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중입자 치료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다변화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중입자 가속기는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 라온 가속기 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그게 중이온이 중입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미 가속시켜서 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거를 환자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끝단에 가서 정교한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약간 우리나라가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금 외국 가속기 치료기를 사서 쓰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천억이 넘는 그런 장비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몇 대씩 갖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몇 대가 아니라 도에 하나씩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얘기해도 그건 틀린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모든 거는 그 비용 효과를 비교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몇 대가 필요하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몇 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울 거고요. 네, 이미 세브란스 시작해서 하고 계시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X선으로 이제 수술이랑 항암제는 말고 저희는 방사선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X선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암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암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췌장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물지만 이제 연부조직 육종, 골육종, 그다음에 재발암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방법을 써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그런 중입자 가속기가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라오스 같은 데는 X선 치료기도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중입자 가속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선형 가속기가 한 35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입자 가속기가 이제 현재는 이미 한 군데 시작을 했고 저희는 27년에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두 군데가 더 생긴다고 해도 그게 너무 낭비라고 생각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지금 여기 계시는 큰 병원에서 그것을 독점하고 서울에 몰려 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서울대학병원이 마침 기장, 부산, 영남 지방에 어떤 그런 사이트를 마련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제 아산병원에서 또 준비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지금 본원 자리에 하실 건지 아니면 또 청라지구에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 사이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되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4군데 5군데 있다 그래서 결코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립자가 이제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모든 난치암의 어떤 치료의 수단이 될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현실이라서 쏠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조금 이제 걱정이긴 한데, 사실은 일본이 이제 중립자 치료를 선도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그런 어떤 에비던스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나라에서 지금 이미 도입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표준을 통해서 비용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치료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내 환자를 넘어서 저희가 이제 해외 환자까지 이런 새로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입자 치료기에 대해서 심리기술로 승인된 게 지난 4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그런 부분도 있고, 국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랄까 평가 내지는 임상적인 증거들도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은 급여를 말씀하시지만은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릴 사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질문 나오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 인구나 경제 규모, 또 암 발생 위안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몇 대가 적정할 거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겠죠. 암의 검진은 대단히 이렇게 기술도 발달하고 조기 검진을 통해서 많은 치료 효과를 보는 것도 국민 건강, 삶의 질에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또 전체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이 중립자도 실손보험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안 해주나요? 이게 사실 실손보험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도 환자 접근성이 달라질 텐데, 사실은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저도 그 문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저희는 이제 19년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들하고 얘기를 해왔었고, 사실은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제 세브란스도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이제 보험사들이랑 접촉을 해서 실손보험에 넣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정부 당국에서 그거를 막았습니다. 이제 복지부가 아니라 금융 쪽, 그쪽에서 막았는데, 그거는 충분히 막는 것도 타당성은 있고요. 왜냐면은 이게 실손보험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텐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험사에만 큰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비용 대비 효과로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상급 종합병원 안에서도 빅5 안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 효과 때문에 양성자 쪽으로 이제 그 정책을 전환해서 하고 있고, 사실 양성자를 해서 시작해서 이게 딱 해서 환자를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미 중립자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이게 지금은 5년 정도 걸립니다. 또 방사선 또 심의도 그런 게 생겨가지고 프로세스가 생겨서 그 심의만 1년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 인디케이션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 에비던스가 나와야 되고 양성자조차도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큰 병원들이 먼저 하게 되면 나머지 병원들이 시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중립자 같은 경우 기계값만 1,000억이 넘고 그 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 3천억이 들어갈 거고 다 마찬가지로 양성자도 그거에 한 반 이상의 가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있는 병원은 제한적일 것이고요. 그 전체적인 나라에서 과연 그럼 이런 게 필요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가 한 15년 이내에 엄청나게 저희 암 쪽의 의료나 여러 가지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한국이.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큰 병원들이 어떤 부분은 내부적으로 경쟁과 또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외국에 못지않은 진료의 그런 결과를 내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어떤 하여간 독점이라는 문제와 쏠림이라는 문제가 당연히 있지만 그건 이제 다음 테마로 또 할 내용이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 나라에서의 의료 환경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투자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치는 않고요. 결국 비용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한적인 투자와 이런 거는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